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겨우 비행기에서 몇 시간 머무는 것뿐인데도 한국인의 행동은 유독 특별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외항사 승무원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제1의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메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에미레이트 항공의 서비스는 매우 뛰어나기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웬만한 5성급 항공사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정도이고 일부 사람들은 왜 에미레이트가 5성이 아닌 4성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랍니다. 그만큼 승무원의 친절도는 물론 기내식도 정말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고 게다가 승무원에 대한 복지도 정말 좋아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한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사실 대한민국에 꽤 신경 쓰는 회사입니다.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2006년 동아시아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였고 인천과 두바이 노선을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 중인데 대한항공이 A380을 도입하기도 전에 에미레이트는 먼저 투입했고 코로나 엔데믹에 들어선 2022년 6월 베이징과 도쿄보다도 먼저 인천공항에 A380을 재투입했어요. 최근엔 한국과 UAE 운수권이 증대되면서 2024년부터는 두바이 인천 간 운항이 증편되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꽤 중요한 나라이죠. 제가 승무원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아빠는 해외 출장이 꽤 잦았는데 그때마다 엄마와 함께 아빠를 따라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자연스레 비행기를 탈 일이 많았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난 친절하고 아름다운 승무원을 보며 저도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되었죠. 지금은 꿈을 이뤄 비행기 안에서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만나며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쁜 승무원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었던 건 역시 사람을 응대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승무원에게는 나라별 승객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승객 프로파일링 문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나라별로 성향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유독 아시아 손님들이 비행기에 많이 탄 날에는 쉽게 지치곤 했는데요. 인도 손님들의 경우 절대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해요. 기내에서 제공하는 아주 작은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전부 이용하려고 하시고 식사를 하나 더 달라든가 음료를 종류별로 맛보여 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비행 내내 끊임없는 서비스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피곤하긴 했지만 그분들에게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죠. 또 한 번은 일본인 여자분과 어깨가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좁은 비행기 통로에서 승객과 마주치면 승무원이 당연히 먼저 양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찰이 일어났던 곳은 공항에서 비행기로 이어지는 간이 복도였고 심지어 그쪽 일행이 함께 장난을 치다가 여자 한 분이 팔로 제 어깨를 친 거였어요. 일본인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 여자는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저는 어깨가 살짝 아팠지만 우리 승객이다 보니 불쾌함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행기 쪽으로 먼저 갔었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자 아까 일본 여자분이 안전벨트를 풀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사과했는데 왜 저보고 사과하지 않냐고 대뜸 따지는 거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본 여자분은 같이 부딪힌 거니 같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자기만 사과한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했죠. 또 승무원이 그렇게 불친절해도 되냐며 우리 항공사 전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일본 여자의 이중 성격에 정말 짜증이 나서 비행하는 동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참기 힘든 건 중국인 승객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가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은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는 중국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즈니스석이 만석일 때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소리치며 우기는 분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직접 확인시키고 돌려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석이 비어있다면 어떻게든 저기에 앉아야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고객도 있었죠. 이런 믿기 힘든 실화가 승무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퍼지자 중국인 손님들이 많은 날에는 승무원들 전원이 긴장하고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양심 없는 승무원들은 중국 손님이 많다는 아침 브리핑을 보고 연차를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급히 오프인 승무원이 불려 나오는 일까지 생겼어요. 연차를 쓰는 승무원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런 얌체 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겪은 후로 저는 아시아인 자체에 대해 두려움과 반감이 생겼어요. 그날도 기장님과 승무원들 모두 당일 비행에 대한 브리핑을 주고받는데 아시아인이 많은 한국행 비행기라 저는 잔뜩 긴장했어요. 가능하면 아시아 노선을 타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싶었는데 하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비행기는 출발도 하기 전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연결편 항공기의 지연으로 한국행 비행기 출발 시간이 2시간째 늦어지고 있었죠. 저는 승객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따지는 거 아닐까. 잔뜩 긴장하며 손님을 응대할 준비를 했지만 다들 고요했어요. 사실 2시간 지연은 꽤 많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항공기는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승객이 불만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고 계셨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또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알림이 뜨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탑승구 쪽 카운터로 몰려오셨어요. 그분들은 한국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출발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의 설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연결 지연의 경우 4시간 이상부터 보상이 제공되며 현재 캐리어를 실으려고 옮기는 중이라 곧 탑승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에도 따지는 중국분들이 워낙 많아서인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국분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국분들의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국분들은 알겠다고 하시며 이내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무례한 중국인들과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니 이해하시는 듯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3시간이나 지연된 후에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기다려주신 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낵과 음료 하나씩을 전 승객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분들은 늘 있는 일인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냐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고객 프로파일링 파일에 보면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대체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은 동양인이지만 중국인과는 참 다르더라고요. 전 승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동양권 사람들의 얼굴 구분을 잘하지 못했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비행 경력이 쌓이다 보니 한국인은 느낌이 옵니다. 한국 사람의 구별법은 아주 쉬워요. 일단 유럽인들은 주로 땀 냄새가 많이 나고 중국인들은 악취가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나지 않거나 비누향이 나고 깔끔하며 옷을 잘 입고 목소리가 점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모습처럼 이륙 시 마음대로 좌석을 이동하려는 모습도 없고 뭔가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젠틀하고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비행하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눈치가 빨라서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깔끔해요. 기내식 서빙 때에도 알아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다 먹고서도 깔끔하게 뚜껑을 닫아 정리를 해두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야 하는 일이고 승객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또 한국인들은 행동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빠르다는 게 잘 달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줄을 설 때도 빨랐는데 좁은 비행기 안에 탑승할 때도 그랬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빠르게 뒷사람에게 양보하며 한쪽으로 비켜주었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오랜 비행 시간이 끝나고 내릴 때 저마다 내리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누구는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신호가 있고 나서야 서서히 짐을 내리고 또 누군가는 이미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서 서두르지만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동선에 방해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도 위에 짐칸에서 가방이 잘 꺼내지지 않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은 승무원들이 뛰어가 도와주는 게 일상이거든요. 승객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승무원 역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덕분에 큰 비행기 안에서 짐을 내리지 못하는 여러 승객 때문에 내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은 명예 승무원이라고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비행기 좌석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인이 단체로 좌석에 앉아 있는데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혼자 앉게 되었어요. 혼자 앉은 사람은 일본인이었는데 다른 가족들과 좌석이 떨어진 것 같았죠. 저를 포함한 승무원들은 외모로 보았을 땐 동일한 아시아 사람이라 같은 일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일본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일본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죠. 눈치로 알게 된 걸 물어보긴 했어요. 혹시 자리 교체를 원하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며 말이 통하는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승무원 중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곤란한 건 마찬가지였었죠.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일본인과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인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까지 유창했죠. 그제야 일본인이 자기 가족과 가까운 자리로 자리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 쉽고 단어 몇 가지로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아니었죠. 이상하게 일본인들은 드물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신 있게 영어로 요구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인들의 발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하는 승무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중재 역할을 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바꾸어준 한국인들에게 과자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전해줄 과자와 함께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러 갔어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걸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니까 더 많이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한국인들이 왜 좋은지 한국인 탑승객이 있다면 왜 그들 위주로 서비스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시나요? 한국인들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함께 비행한 승객 중 단연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행 비행을 하다 보면 한국인들을 많이 접하고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에게 있는 특유의 배려와 예의는 그들의 문화이자 가치관인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건 너무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진상 승객들을 응대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승무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 덕분이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